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이제 6월 달부터 그 법인의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관련한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그 올해 2월 달이죠. 네. 올해 2월 달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1차가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가상자산 현금화 이제 매도와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이제 재단이라든가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제일 큰 건 이제 아무래도 이 그 관공서 있잖아요. 특히 뭐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세무서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드디어 법인에 관한 투자를 허용을 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풀어준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 풀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 좀 자세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드맵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법인의 이제 가상자산 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금액이 전 세계 3위입니다. 네. 근데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3위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거기서 법인을 걷어내 버리면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니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가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포션이 우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는 많은 대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제 몰리는 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불안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로드맵 특히 이제 법인 참여는 이제 로드맵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올해 상반기 까지 그래서 현금화 목적의 어떤 매도를 좀 허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하반기 어떤 매매 거래를 더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추후에 뭐든지 법인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인데 그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현금화 이제 목적의 이제 매도가 허용이 되었는데요. 대상은 역시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어떤 이 지정 어떤 기부금 단체라든가 대학교 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뭐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이 가상자산을 그 현금화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 달부터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문 투자자 지금 보니까 뭐 상장 회사라든가 전문 투자 3,50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가 그 실질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보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6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교수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재단 여기서 재단은 이제 비영리 재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월드비전이라고 이제 그 국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쪽에다가 계속 후원하는 뭐 이런 그 이 재단이 있는데 올해 6월 2일부터 이번 달 6월 2일부터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0.5개를 갖고 있는 것을 그 업비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거래한 게 최초의 어떤 그 비영리 재단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녹화 날도 그런 이벤트가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쪽도 좀 짚어볼게요. 하반기가 이제 구체적인 시행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준비에 대한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법 집행 기관이라든가 뭐 비영리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이 준비 기간이 좀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준비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거예요. 준비할 때는 뭘 하냐면 일단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인데 법 집행 기관이라든가 비영리 단체 이런 부분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어떤 이제 그 전문 투자자 어떤 그 일정한 뭐 자본금 이상을 갖춘 이런 이제 법인에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건 정리를 지금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된다. 라고 이렇게 요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 법인들이 대부분 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은행에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개인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법인이 가상자산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인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이슈도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개인은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이슈가 2027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되죠. 때문에 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금에 대한 이슈는 없지만 법인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11월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직 시행 날짜까지는 현재는 나와 있는 네, 게 그렇죠. 아닌 하반기에 상태네요. 이제 시행을 네. 한다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 네. 9월 1일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특별히 돼 있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6월 달에 그러네요. 지금 비영리 단체가 먼저 시행이 된 걸로 그 기화로 해가지고 아마 하반기도 뭐 제가 10월 10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전에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어떤 뭐 정적인 상황도 다 끝났고 이게 스테이블하게 이제 국가가 다 좀 안정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시기가 좀 더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또 시행되는 법적인 상황들 지켜보면서요. 교수님께서 또 관련한 내용들 계속 짚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간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좀 제한됐던 이유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이 가상자산에 참여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외국인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법인이 왜 실질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았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금 세탁은 이 큰 틀로 보면 두 가지거든요. 고객 확인 의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의 출처 이런 부분인데 법인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일인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우회 지분을 통해서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관련 법에는 적어도 법인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를 한다. 그 부분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야 니네 가끔 니네 일로 와봐. 니네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서 났어? 이 자금이 어디서 났어?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 그러면 갖고 온 사람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는 왜 그 자금의 어떤 이 법인이 자금의 흐름이 좀 더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의 출처를 갖다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데 약간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법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금요가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잖아요. 네. 그 투자 규모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좀 더 과열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좀 약간 섞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국내에서 제한됐었던 그 이유들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의 AML 강화 방안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정확히 AML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AML 그러면 이제 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안티머니 런더링 그래서 머니 런더링이 자금 세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 많은 업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특히 뭐 9.11 테러를 겪으면서 이 자금을 갖다 범죄 자금 쓰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테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뭐 AML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금지 CFT 이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법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 자금에 대한 출처 돈 어디서 났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 소명을 받아서 그 실질적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고객 확인 의무 이제 KYC라고 하는데 이 고객 확인 의무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고위험 어떤 거래라든가 의심 거래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왜 법인이 새벽에 거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고액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팔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의심 거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감독기관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역할의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고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STR이거든요. 의심 거래.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집어내야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좀 더 이 강화한다든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인이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법인이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좀 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집어넣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미카라든가 SEC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준에 어떤 부합하는 어떤 감독 체계를 좀 더 확립해서 법인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부분, 그리고 FATF 자금세탁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40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를 명확히 한다 그러면 법인의 어떤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